야, 친구야. 오늘은 내가 진짜 대박 정보를 하나 풀어줄까 해. 바로 맹지 투자라는 건데 이거 진짜 잘만 하면 대박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 맹지가 뭐냐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쉽게 말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불러. 건축법상으론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만 건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맹지는 그게 안 되는 땅인 거지. 딱 봐도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땅값이 엄청 싸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땅이기도 해. 근데 바로 이 점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저렴한 맹지를 사서 어떻게든 진입도로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가치를 확 올릴 수 있거든. 잘만 풀리면 투자금 대비 2배, 3배 이상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게 바로 맹지 투자야.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럼 대체 맹지란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건축법 제2조 1항 11호를 보면 도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예정 도로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도로에 2m 이상 붙어있지 않은 땅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고,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어떤 땅이 주변 다른 땅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거지. 이런 땅이 바로 전형적인 맹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맹지를 매입해서 가치를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 셈이지. 자, 그럼 이제 맹지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 땅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고. 핵심은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야. 맹지 투자의 성공 여부는 진입도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법적 근거랑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첫 번째 방법은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이야.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인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땅 일부를 사거나 아니면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거지. 민법 제219조에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조항이 있어.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야. 물론 이때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해. 그래서 보통은 합의를 통해 진입도로가 될 만한 토지 일부를 매입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같은 권리를 설정해서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도로 부분만큼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최소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거야. 나중에 이 땅의 가치가 오르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공유 지분 경매를 통한 도로 확보야.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만약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일부가 공유 지분 형태로 경매에 나온다면 그 지분을 낙찰받아서 도로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야. 공유 지분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를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인데 이 중에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올 때가 있거든. 이런 경우를 잘 노리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맹지 탈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이 역시 민법상 공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조항들을 활용하는 거지. 세 번째 방법은 사도 개설 허가를 받는 거야. 사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해. 우리가 사도를 만들려면 사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건축과나 도로과에 문의해서 진행하는데 측량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개설 허가 신청을 하고, 또 이 사도가 일반 도로와 연결되려면 도로 점용 연결허가도 받아야 해. 이게 좀 복잡하고 비용도 들지만 확실한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야. 네 번째 방법은 국유지 또는 국어 활용이야. 만약 맹지 주변에 국유지나 국어라고 불리는 작은 수로가 있다면 이걸 활용할 수 있어. 국유지나 국어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국유재산법이나 하천법 등의 적용을 받아. 국어는 보통 마을의 물길로 이용되는데
이걸 복귀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물론 이 과정에서 설계 용역이나 매립 비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맹지 탈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맹지를 탈출하고 나면 그 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어. 실제로 이런 맹지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례들이 꽤 많아. 내가 3가지 실제 사례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사례는 공장 용지 진입로 확보를 통한 매매 차익이야. 어떤 투자자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장 용도로 쓸만한 맹지를 매입했어. 이 맹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았지만 인근에 공장이 이미 들어서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공장 부지가 더 필요할 거라는 예측을 했지. 투자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 오랜 협상 끝에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땅 일부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어. 진입도로가 생기자마자 이 맹지는 공장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었고 곧바로 대형 공장 부지를 찾던 회사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대. 이 사례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상과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지. 두 번째 사례는 개발 호재를 통한 맹지 가치 상승이야. 한 투자자가 시골의 맹지를 싼 값에 사놓았는데 이 땅 주변이 나중에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거야.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맹지였던 그 땅에도 자연스럽게 진입도로가 생기고 도시 계획상 주거, 용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심지어 나중에는 원룸업자들이 몰려와서 그 땅을 사들이고 원룸을 짓기 시작하면서 맹지였던 땅이 순식간에 노른자위 땅으로 변해버린 거야. 이 투자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개발 호재 덕분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어. 이런 경우는 운도 많이 따르지만 미래의 개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세 번째 사례는 지역권 설정을 통한 맹지 탈출 후 귀농주택 건축이야. 어떤 사람이 귀농을 결심하고 저렴한 시골 땅을 찾다가 맹지 상태인 땅을 발견했어. 주변 경관이 너무 좋아서 꼭 이 땅에 집을 짓고 싶었지. 하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 결국 이 사람은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땅의 일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어.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해서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멋진 귀농주택을 지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주택과 함께 땅의 가치도 크게 올릴 수 있었어.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 삶의 질까지 높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맹지 투자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왜 우리가 맹지 투자를 꼭 고려해 봐야 하는지 맹지를 살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이유, 압도적인 낮은 초기 투자 비용 때문이야. 맹지는 도로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일반 토지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돼.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땅을 사거나 아니면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이유, 진입도로 확보 시 폭발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이야. 이게 맹지 투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데 진입도로가 생겨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는 순간 맹지의 가치는 정말 몇 배 이상으로 뛸 수 있어. 맹지 딱지를 떼는 순간 주변의 일반 토지와 비슷한 가치를 갖게 되거나 더 나아가 개발 가능성에 따라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거든.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지. 세 번째 이유, 미래 개발 호재를 선점할 기회 때문이야. 지금은 맹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거나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맹지였던 땅도 언젠가 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미리 이런 지역의 맹지를 선점해 두면 나중에 개발이 현실화될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정보력과 예측력이 중요한 이유야. 네 번째 이유,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 가능성이야. 맹지라고 해서 건축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임야 같은 경우엔 신입도로를 개설해서 산림 경영을 하거나 임산물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주말 농장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물론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꼭 주택이나 공장 건축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야. 다섯 번째 이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는 점이야. 맹지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렵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꾸준히 보유하면서 개발 상황을 지켜보면 돼. 특히 요즘처럼 일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을 때 맹지는 비교적 소액으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 물론 맹지 투자는 쉽지 않은 투자야. 앞서 말했듯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나 이웃과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토목 설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현장 조사하고 지적도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서류도 철저히 분석해야 해.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맹지 투자는 정말 우리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야. 남들이 안 보는 땅에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용기만 있다면 말이야. 자, 친구야, 이 정보가 너의 투자 안목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이런 알짜 정보 들고 올게.